독서라는 판도라 상자를 최신 뇌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이라는 재료로 떠받치고 스토리와 인문학이라는 날개를 달아 독자의 품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안녕하세요, 고영순 작가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독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독서법들이 있는가? 모두에게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독서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풀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실험하고 고민한 결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께 소개할 제 6번째 신작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모든 읽기에 대한 지침서이자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독서가 되는데 가장 친절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인생 공부. 예,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자꾸 저번에 보니까 까먹은 게 예. 자기소개를 까먹었어. 예. 왜냐면은 듣보잡이라서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맞아요. 말해도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예. 그래도 저는 아직 듣보잡이지만 제가 이제 좀 자기 입으로 말하시기 부끄러울 테니까 고영성 작가님은 인문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 인문 신용복 선생님이 타계하셔서 이렇게 옛날 책들이 많이 순위로 올라와서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10위권에서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갖고 이제 제가 대신해서 또 감사하다고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또 우리 신 박사님 소개해드리면 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졸업 선물이 예. 또 문학 쪽에서 예. 이게 에세이 에세이 쪽에서 음. 10위 안에 들어서 베스트셀러 열심히 작가. 해야죠. 저는 맞습니다. 뭐 그때쯤이면 서점에서 이제 독자는 왕이다라는 마음으로 사진도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기대됩니다. 예, 우리 또 동민이 불러서 그림도 그려드리고 저희는 진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노력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저도 노력을 여태까지 많이 했죠. 근데 되게 가시적이지 않았죠. 왜냐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 양산을 하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노력할 때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네. 제가 수위를 잡고 막 그랬던 행위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네. 보이지도 않고 네.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동안 제가 그래서 뭐 과장이 됐고 그런 거가 뭐 어떤 노력이 있었겠지 하고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지. 특히 뭐 대학원 하면은 대학원 안 가신 분들은 논문을 쓴 게 얼마나 큰 노력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얼만큼까지 사람이 노력을 할 수 있나. 솔직히 제가 만약에 그 작가 옷 입고 한번 돌아다녀봤는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요. 그런 거 입고 돌아다니면은 창피하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은 되게 막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거예요. 제가 전투복이라고 있는데 졸업 선물 왜냐면 여러분의 심리가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우성이랑 사진을 찍어요. 왜 좋아요? 유명인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뭔가 일탈하는 느낌이고 네. 내가 유명인이랑 같이 찍을 수 있다. 왜냐 유명인은 희소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알고. 음. 근데 제가 여러분이랑 우리 패친들은 제가 누군지는 알겠지만 그렇지. 여러분 친구들이 저랑 같이 만약에 제가 그냥 옆에서 사진 찍으면은 뭐 졸업 선물 작가 신영준 박사님과 함께 뭐야 이 자식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깔끔하게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이름 제 몸에다 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 선물 작가 누가 봐도 이거 졸업 선물 작가네 딱 그런 게. 그러니까 옷에 또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을 서점에 직접 가셔가지고 서점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스케줄을 포스팅을 하고 저 만나고 싶다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진짜 많습니다. 패치인 분들 중에 그럼 또 제가 열심히 만나 드려야죠. 또 사진도 찍어드리고 저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고민 상담도 하고 네. 즉석에서 또 책 읽는다고 그다음에 독후감 쓰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은 굳이 제 책이 아니어도 돼요. 뭐 어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독후감 언제까지 쓰겠다. 그러면 제가 주공팔찌도 나눠드리고 뭐 할 일이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친구들한테
고 작가님은 뭐 작가 생활 오래 하셔서 그 출판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터프한지 아시잖아요. 아휴. 기존의 강자들이 얼마나 으르렁으르렁 되고 있는지 아수라장이죠. 진짜 전쟁이잖아요. 예. 진짜 마케팅과 컨텐츠가 다 돼야 성공하는 게 출판인데.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책도 별로 안 읽고 점점 안 읽고 있고 네. 이 디지털 기기의 영향도 아니 있고. 근데 책은 많이 나와. 예. 책은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런 데서 그러니까 진짜 헬 중에 헬이죠. 헬 오브 헬인데 네. 그런 데서 한번 살아남는 거를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뭐 언론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그 과정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토크 콘서트로 말할 거예요. 얼마나 복합적이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운을 쫓는 게 아니라 계획된 운. 어떻게 하면 확률을 최대한 극대화할 것인지 이런 거를 운수익률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그런 거를 제가 뭐 반도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 양산을 해서 수율이 92%에서 93% 올랐다 이런 거는 뭐 공유가 안 되잖아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책 이렇게 해서 몇 건 팔았습니다는 깔끔하잖아요. 네.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뭐 저만 그냥 계속 혼자 고장난 라디오처럼 떠들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독려하는 게 아니라 저도 현장에서 같이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고 네. 또 잘 되면은 또 좋은 일도 함께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듣보잡 박사 이제 시험지 박사 예. 오늘은 그 저번 주에 했던 예. 회사 생활은 무엇인가? 예, 회사 생활 생존 꿀팁. 회사란 무엇인가? 예. 회사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회사는 어떻게 해야 즐거운 회사 생활. 네. 내가 어떻게 보면 집보다 더 오래 있는 게 회사인데 주 40시간 이상을 있어야 되는 게 회사인데 네. 잠자는 것 빼고 가장 오래 있는 곳이 회사인데 어떻게 회사 생활을 행복하게 할 그러면 것인가? 저번 주 거 한번 복기를 한번 예. 우리는 또 만강의 동물이기 예, 때문에 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지난 주에는 이제 두 가지 네. 이제 큰 카테고리로 두 가지 학습. 그렇죠. 학교 끝나면은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학교 끝나면은 졸업하면은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왜? 교과서도 없다. 솔루션도 없다. 그 다음에 참고서도 없다. 오로지 예. 아니죠. 졸업 선물이란 참고서가 있죠. 졸업 선물이 하나 참고서가 나왔죠. 아, 진짜? 예. 정말 여러분 그다음에 보십시오. 예. 또 착각했네요. 우리 인생 공부라는 팟캐스트가 그만하고 그다음에 학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학습 능력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학습 능력을 계속 학습 능력의 칼을 날카롭게 계속 갈아야 되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학습 중에서 툴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네. 툴을 다룰 줄 알면은 이제 상사한테 인정받기도 좋고 인정을 떠나서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 박사님께서 본인이 노력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박사님이 카드뉴스 직접 만드시고 예. 노력 되게 하시는데 예. 저 보거든요. 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카드 뉴스 보면은 아니 이거 매 맞아야겠네 그런 수준이에요. 이거 블랙 앤 화이트로 저는 나름대로 깔끔하게 한다고 했는데 뭐 비율도 안 맞고 글자 네. 폰트도 후지고 이게 너무 못생겨갖고 네. 이게 이렇게 만들어야 했는데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깔끔해지고 진짜 많이 예. 깔끔해졌어요. 예. 진짜 많이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취약점이 미적 감각인데 네. 그거 올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많이 있거든요. 좋아졌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우리 팀 멤버 고 작가님께서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제 디테일이 스카라돼야 된다. 왜냐면은 디테일은 어떤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디테일이 여러분께 신뢰를 얻어준다. 신뢰. 디테일은 신뢰다. 신뢰다. 그리고 디테일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성취가 예. 반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꼭 디테일을 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강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디테일을 신경 안 쓰면 안 된다. 꼭 디테일을 챙기자. 네. 그래야 최고가 된다. 자, 학습과 디테일 예. 관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랑 다른 이제 회사 생활을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겪는 난관 중에 난관. 보고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회사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함께 해야 되니까 너무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의 장점은 이제 소통이 되게 직접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 써본 적이 없어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그냥 네. 회의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많이 가려고 하는 이제 안정적인 회사, 일반적인 대기업, 회사, 큰 대기업, 기업,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기업 다 그렇죠.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넘어가면은 네. 왜 고용주 입장에서 아니 이제 고용주가 아니라 오너 입장에서 그 이제 임원 입장에서 결정권자, 흔히 결정권자라고 하죠. 결정권자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야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결정권자한테 알려주려면은 가서 이제 구구절절 옆에서 쫑알쫑알 떠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걸 딱 보고서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디테일도 여기 보고서에 또 나오는 얘기예요. 왜 디테일이 중요하냐?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정권자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보고서를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내용을 깔끔하게 내용을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썼어도 형식이 잘못됐거나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컨텐츠의 퀄리티가 의도되지 않게 반감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그러면 실적도 반감되는 거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회사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그 이제 또 보고서는 무엇이냐? 이제 보고서가 정말로 쓰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식에는 이제 지식과 우리가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식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식의 습득이 있고 지식의 전달이 있고 지식의 생산이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이제 99%의 사람은 지식의 습득에 능하죠. 읽기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우는 거는 되게 열심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뭐 공부에 미쳐야 된다 그러고 진짜 열심히 네. 배워요. 근데 대한민국의 99%의 사람은 전달과 생산에 엄청 서툴고 맞습니다. 엄청 뭐 이제 작가님이 제일 잘하시겠죠.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작가님들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 작가, 외국 작가. 왜냐면은 그 아직도 솔직히 외국 작가분들 중에 더 그 이렇게 언터처블하신 분들이 아직도 더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평점을 매길 때 예. 책을 평점을 매기거든요. 예. 그냥 국내 작가 0.5점 더 줘요. 왜냐면 국내 작가 치고 이 정도 했으면 잘했다 진짜.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서. 예. 왜냐면 국내 작가 잘해주고 원하거든요. 왜냐면 예. 번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고 작가님이 이 평점 시스템에 모든 얘기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쓰기라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어떤 답이 있는 것만 훈련을 하다가 솔루션이 있는 거에다 여러분이 답을 내서 답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답을 만든 거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강연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고 이게 생각의 탄생에 아주 잘 나온 얘기인데 네. 이제 제가 이 보고가 왜 어려운지 말할 때 인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추상화예요. 추상화. 이 추상화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이 새끼들 그 뭐 선만 찍찍 그려놓고 뭐 100억이라고 그러고 200억이라고 그러고 뭐 맞아요. 개소리 하고 있어. 뭐 나도 네. 그리겠는데 다 그게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방금 네.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의 탄생에서 이제 뜨개질하는 여인이라는 이제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추상화가 네. 뭔지 좀 제대로 알게 됐어요. 네. 저도 책에 인용했던 부분이 예.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피카소가 캔버스에다가 뜨개질하는 여인을 그리는데 선밖에 없어요. 선밖에. 그럼 이게 제가 항상 퀴즈를 내거든요. 대학원 가서 이 선이 뭘까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몰라요. 그 선이 뭔지. 저도 모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뜨개질하는 여인의 손동작을 보고 계속 이렇게 따라 그린 거거든요. 가장 뜨개질답게 그린 거죠. 뜨개질 원초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말했을 때는 되게 보면은 난잡한 복잡한 선 같은데 자세히 보면 진짜 패턴이 보여요. 코를 딸 때 이렇게 감을 때 그다음에 이 규칙이 생각보다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상화라는 건 뭐냐? 가장 원초적인 거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핵심. 그래서 추상화가 영어로 이제 추상이 영어로 abstract이거든요. abstract. 근데 abstract의 한국에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은 초록이 있어요. 초록. 요약. 그 논문에 보면 이제 요약이라는 게 abstract이고 초록이거든요. 네. 결국엔 뭐냐? 추상화랑 요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본질. 이 보고서가 뭘 담고 있는지 5줄로 원래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보고서가 여러분이 일한 거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왜 보고서 쓰기가 어렵냐면은 여러분이 일한 거의 핵심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왜 회사 생활이 힘드냐? 자기가 일하는 거 핵심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되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훈련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일을 나열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로 이거는 진짜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고서를 잘 쓰려면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뭐냐? 하는 게밖에 없어요. 독서 후 서평, 독서 후 요약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독서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근데 독서를 하고 서평을 쓰거나 요약을 하는 사람은 20%도 안 될 거예요. 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읽은 것 같아도 막상 이거 내 책 내용 뭐야 말해봐 그러면은 다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상담 중에 또 강의 중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씩 나와요. 1년에 저 100권씩 읽습니다. 아유, 있죠. 그럼 남는 게 없어요. 네. 글 씁니까? 다 안 써요. 예.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요리를 먹는 거랑 요리를 하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요리를 치우는 건 더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요리를 한 다음에 맞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다른 행위인데 요리를 먹으니까 요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 맛을 안다는데 하는 거랑 치우는 거는 엄청 다른 일인데 쓰는 게 그런 거랑 같은 행위거든요. 쓰고 네. 설명하는 게 전혀 다른 행위거든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외우고 그거를 어떤 답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훈련만 돼 있지 그거를 요약하거나 자기만의 생각으로 풀어 쓰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정말로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보고 저는 그래요. 항상 독서를 100권 한 사람이 있고 독서를 10권 하고 독서 10권에 서평을 써보고 그걸 토론해본 사람이 있다. 둘이 붙으면은 결과는 붙어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래요. 10권 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서평해본 사람이. 네. 왜? 100권 한 사람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해요. 왜? 제가 실제로 강연을 해서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데 독서를 떠나서 자기의 고민도 똑바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횡설수설하세요. 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토론회 갔을 때 한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를 이제 질문하는데 뭐 제가 그때 이제 이제 기억을 제가 더듬어 보면 기억이 나네요. 그런 친구가 이제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그 김윤희 대표님이라고 되게 훌륭하신 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아직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김윤희 대표님께 질문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윤희 대표님 제가 뭐 학생인데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책으로만 읽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김희 대표님도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하셔야 됐나요? 뭐 그런데 이게 책으로만 보는 건 한계가 명확하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계속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할까요?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끊었어요. 거기서 딱 김희 대표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딱 끊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청중한테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 부끄러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너무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니까 영성군이라고 치면 영성군 지금 질문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영성군이 요번에 스스로를 이런 좋은 기회를 영성군이 용기 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번 이 질문을 기회 삼아서 영성군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창피하지도 말라고. 제가 그래서 그 대중한테 딱 말했어요. 여러분 영성군 질문 이해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너무 횡설수설하니까. 그렇지. 응? 그래서 영성군 그러면은 고민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딱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질문해 보세요. 딱 그 친구가 한 거예요. 저는 학생이라서 실무 경험이 적습니다. 그럼 야생으로 나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딱 이렇게 깔끔하게 끝난 거예요. 그 막 5분 동안 구구절절 말한 게 딱 이 한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나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구구절절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추상의 과정을 겪었네요. 네, 그렇죠. 네, 정리를 한 거죠. 요약이 된 거죠. 이게 친구들이 겪는 문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또 대중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훨씬 명료하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주면서 얼굴 시뻘개졌어요. 그 영성군이. 근데 그 친구는 그날 그걸 처음으로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요약하는 게 무엇인가. 그다음에 의사 전달을 오롯이 어떻게 똑바로 전달할 것인가. 그런 게 영성군뿐만 아니라 다 안 돼요. 보고서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일단 뭐가 핵심인 줄 모르고 그다음에 임원이 뭘 알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을 했듯이
그러면 마실 맥루란이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죠. 예, 최고죠 예. 그게. 상대방 언어를 알아야 네. 되니까. 그다음에 그게 그거예요.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이제 신종신 구글신께서 구글신에서 그 인사 담당자가 그 최고의 그 이력서, 최고의 이력서도 자기 인생을 요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이력서는 뭐냐? 구구절절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자기의 능력을 정량화하는 거라고. 자기가 X만큼 투입해서 Y만큼의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딱 그걸 퍼센트나 정량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를 도전을 해서 30%의 매출 향상을 꾀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주 효과적인 이력서라고. 왜냐하면 그러네. 열심히 했다, 뭐 열정적으로 했다 그렇게 쓰는. 명확하니까. 예, 예. 명확하니까요. 자기가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 투입가를 70% 단가를 낮추고 그래서 그거를 마케팅에서 10% 극대화해서 뭐뭐해서 30%를 냈다. 제가 그때 지난해에도 작가님이랑 말씀했듯이 측정될 수 있는 거는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예, 진짜 명언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되게 요약할 수 있는 정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핵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구구절절 뭐 했는지 쓴단 말이에요. 왜? 제가 옛날에 끄덕끄덕이라는 책에도 썼지만 그거예요. 사장님 보고서는 추상하다는 게 있어요. 왜? 직원들이 일을 해요. 그럼 보고서가 10장 나왔다고 쳐요. 적게 줄여서. 그러면 그 직원 10명이 모이면 100장이잖아요. 그걸 이제 과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또 10장으로 줄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장 3명이 모여 30장에 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10장으로 줄여요. 그 다음에 또 부장이 5명이 모여서 임원 상무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또 10장으로 줄이잖아요. 그 다음에 상무 3명이 모여서 부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부사장이 그럼 또 줄잖아요. 근데 그럼 사장님한테 또 부사장님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맨 밑 한으로 가면은 얼만큼이 있어야 돼요? 몇천 장의 보고서가 10장으로 압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누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요약이 잘 되기 시작하면은 위로 가면은 더 그게 그대로 전달될 확률이 높죠. 자기 일이. 근데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구구절절 자기 하소연이랑 왜 실패했는지 구구절절 하소연이 나오고 자기가 시시콜콜한 거 왜 했는지 다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 뭐지? 소셜 애니멀 제가 항상 예. 추천하는 그 책에 그 비슷한 예. 내용이 확장돼서 나오는 부분이 짧게 나오지만 임팩트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G20 정상들 막 모이잖아요. 예. 저 사람들의 뭐 능력치가 뭘까? 네. 똑똑해서일까? 뭘까?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 옵니다. 살짝. 예, 소셜 애니멀에 딱 한마디 합니다. 예.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은 단순한 능력이다. 보십시오. 예. 사장님을 올 때가 10장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회장이 CEO예요. 예. 이 사람이 그걸 받아서 사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거든요. 비전으로 딱 얘기하는 예. 거죠. 지금 필요한 거 한 문장으로 딱 예. 하거든요. 그렇죠. 막말 얘기해서 그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이걸 핵심을 딱 꼽아가지고 한 문장이나 한 단어나 예. 뭔가 가장 단순할 수 있을 때까지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딱 임팩트 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대중들한테 많은 사원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리더의 되게 큰 덕목이라는 거고 저기 위에 있는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예. 막말 얘기해서 우리가 항상 까는 MB를 봅시다. 747이에요. 예. 아니 거의 다 끝났어요. 그냥 747인 거야. 뭐 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러나 깔끔하잖아요. 왜 명확해 보이고. 그렇죠. 왜 힘을 발휘했냐? 단순해요. 예. 단순한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747은 그냥 오케이 알았어. 뭔지 알겠어요. 음. 이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 747. 더불어 잘 살겠습니다. 어. 뭐 하잖아요. 그거는 뭐 신뢰도도 없잖아. 예. 747 명확하지만 예. 단순하게 다가오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캐치프레이즈가 그렇죠. 성공했죠, 솔직히. 그래서 잘못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잘못 뽑았고. 리더는 뭐 여러 예. 가지 리더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단순화하는 게 매우 좋은 중요한 건 거. 배워야죠. 나쁜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예. 아니 그 형식이 나쁜 건 아니니까 예. 내용이 나빴던 것 뿐이지 예. 형식은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보고가 정말로 그 요약하는 능력. 네. 여러분이 보고를 잘 하시려면은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은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많이 읽어서 소화할 수 있으면 무조건 좋은데 일단 소화 능력이라는 거는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요약 어떻게 하냐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요약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냥 요약을 제가 좀 이렇게 뭐 학원 강사처럼 말씀드리면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핵심 단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핵심 단어. 네. 키워드? 예, 키워드. 예를 들어 나는 라면을 먹었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 뽑으라면 라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라면 핵심 단어. 그러면 어떤 또 문단이 있으면은 핵심 문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의 가장 원초적인 접근은 핵심 문단과 핵심 문단에서 핵심 문장을 뽑고 핵심 문장에서 키워드를 뽑는 게 요약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치나바 다카시 일본의 지식의 거인, 일본의 지의 신, 진짜 다치나바 다카시가 말하는 속독법에 뭐가 있냐면은 그 책을 이따가 고영성 작가님께서 좋은 책 선별법을 또 강연을 한번 해주시겠지만 그 진짜 저도 가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좋은지 아닌지 빨리 판단하고 싶을 때 문학책 이런 거 빼고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서들은 그 문단의 첫 줄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분 만에 책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읽으면은 이렇게 와닿는 게 크다는 거예요. 왜? 네. 모든 대부분의 그 지식 전달서는 두 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 그 요약의 시작은 핵심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되게 이제 수동적인 요약, 핵심만 추려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는 게 능동적 요약. 네.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근데 왜 옳은 건지 자기는 그냥 판단만 하면 안 돼요. 판단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래서 이 요약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핵심 요약을 모아놓으면 이 요약들이 나중에 다른 거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키를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들은 맨날 새해 계획 보거나 뭐 자기 개발 계획 보면 독서가 많은데 독서는 시작에 불과하고 독서의 끝은 요약이나 서평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만 하고 끝을 안 내면 안 한 거랑 똑같은 거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그 시간에 딴 걸 했으면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오히려 더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로 요약을 하시는 훈련을 안 하시면은 이 요약을 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회사 가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고 하지만 제가 요즘에는 온라인이 잘 돼 있잖아요. SNS가. 그래서 제가 우리 멘티들 중에서 저희한테 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공부 페이지에 독자 카드 뉴스로. 그냥 원래 요약을 했다가 제가 이걸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보라는 게 그렇게 구구절절 쓰면은 임원들이 안 봐요. 그렇게 텍스트가 많으면 핵심만 딱딱 들어있고 그 임팩트가 탁탁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카드 뉴스랑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카드 뉴스는 더 근데 약간 감성에 집중하고 더 줄어들었지만 여러분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임원한테 보고서 쓴다는 연습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뭐 굳이 인생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타임라인에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그래서 친구들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이거를 반응을 하드코어하게 보고 싶다. 수만이랑 소통해보고 싶다. 그럼 저희한테 투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피드백도 드리고 요약도 좀 다시 해드리고 수정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반응도 서로 보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 보고서 쓰는 능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런 걸 미리 해보면은 네. 실제로 우리 회사에 보고서를 엄청 잘 쓰는 부장이 있었어요. 진짜 보고의 신? 보고의 신. 보신? 보신. 예? 진짜 보신 왕이었는데 자기 회사 생활도 보신 예, 얘기네요. 진짜로 대박 사람이었는데 엄청 빨리 하고 엄청 빨리 보고서를 쓰고 이 캐치 프레이즈를 쓰는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너무 잘 써갖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맨날 똑같은 틀로 쓰는 게 아니라 엄청 이거를 그때마다 프레임도 잘 바꿔요. 이 사람은 기가 막히다.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쓰냐. 자기가 대학교 생활 때 기자 생활을 조금 했어요. 거기서 그렇죠. 비밀이 다 그러니까 이유 없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자 생활하고 잡지 편집을 조금 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구도에 대해서 솔직히 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돌이 판에 개발실이니까 뼛속까지 공돌이인 애들밖에 없는데 네. 책도 별로 안 읽고 뭐 서평은 뭐 써본 적도 없는 애들밖에 없는데 기자의 잡지 편집까지 보니까 이 편집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제목과 리드거든요. 예. 어떻게 제목을 뽑고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모든 기사는 두 가지씩이에요. 예. 그냥 왜냐면 제목하고 아래에 그냥 두 줄만 읽으면 기사 예. 다 보여야 돼요. 예. 그건 극도의 요약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 그 문학책을 많이 읽고 롤을 잘하는 친구가 회사 생활 잘하는데 그 친구도 생각보다 보고서를 못 써요. 그 친구는 왜?
써보진 않은 거예요. 음. 학습 능력은 뛰어난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사원 대리까지는 편해요. 근데 과장되면 엄청 힘들어져요. 그러겠네.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그 친구는 원체 또 똑똑하니까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발전하긴 하겠지만 공부만 많이 한 친구들은 회사 가면 그렇게 생각보다 편하지 않아. 오히려 틀려도 이것저것 써본 친구들이 훨씬 유리해요. 자기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회사는 보고다. 그러려면은 또 이거는 아까 지난 시즌에 말씀드린 거는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 그대로 좀 지식의 습득에 관한 부분이었으면 이제 전달에 관한 부분이죠. 어떤 새로운 것이 와도 빠르게 그걸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 능력인데 이거는 써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안 써보면은 정말로 회사 가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걸 잘 하면은 티가 나요. 보고서를 잘 쓰는 애들은 티가 나서 기회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임원 발표할 때 수많은 부장들이 발표를 아까 제가 그 발표를 잘했다는 그 부장은 임원이 인정을 해줘. 이거 누가 되게 잘 만들었다고 보고서. 그러고 보니 뭐 상사랑 커뮤니케이션하는 거의 뭐 가장 중요한 상사랑 보고서 카톡이라고 보시면 돼. 상사랑 그러니까, 카톡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니까 그걸 잘하고 못하고는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치맥 먹으면서 500마디 하는 것보다 보고서 한 마디 잘 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뭐 당연히 그 뭐 부장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보고를 통해서 실제로 채택이 돼가지고 회사에 적용된다면 성공한 것도 대박이고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로 얼마나 큰 많은 것들을 얻었겠어요. 근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진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그 드라마가 미생에서 미생이 좀 판타지라고 요즘에 뭐 송곳도 인기가 많은데 전 드라마를 잘 안 봐서 그때 회사 할 때 미생을 좀 챙겨봤거든요. 만화도 원래 원체 좋아해서. 그 미생에서 그 드라마 볼 필요 없이 여러분 그 만화편에 그 장그래가 보고서 쓰는 법이 있어요. 그 요즘에 그 아마 카드 뉴스나 이런 걸로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장그래 보고서 쓰는 법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 요약하는 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꿀팁이네. 그거 진짜 한번 다 여러 번 한번 쳐보세요. 그냥 구글에 치면은 아니면은 제가 나중에 인생 공부에 보고서 요약 줄이기 훈련법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을 해드릴게요. 한번 해주세요. 그게 이제 저희 다른 이제 팀원 중에 JW군이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게 하나 있는데 JW군이 정리해놓은 거 아니고 어디서 찾아놓은 게 있는데 되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 보고서 줄이기 연습을 한번 보시고 이 보고서에서 이제 좀 제가 확장을 시키면은 이 회사가 보고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기존까지 뭐 이렇게 써낸다는 거는 정답을 찾기 위한 훈련만 한 건데 회사는 정답을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어요. 항상 뭘 도전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 생활을 잘하려면은 항상 만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정리를 잘할까가 정말 중요해요. 그게 솔직히 회사 생활에 다예요. 회사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템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도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왜? 그럼 실패 확률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조직 안에서도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조직 전체에도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조직에 잘 나가는 조직의 힘이거든요. 이런 노하우가 얼마나 공유가 됐냐. 그렇죠. 그냥 삼성 같은 데도 언제 다른 부서에서 예전 이런 자료 있냐고 공유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자료를 공유해 주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삼성의 힘이거든요.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밖에 해보는 사람이 없지만 왜? 그럼 시야가 또 편협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바이어스 한번 걸리면은 그 바이어스 걸린 것만 집착하게 되고 다른 부분은 못 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실패에 대한 거를 정리를 잘하고 거기에 활용 점정은 뭐냐? 거기다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개선될 확률이 있다. 거기까지 딱 해주면은 사랑받는 주니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거의 경험이 없죠 다. 뭐 독서도 똑바로 안 했는데 뭐 그 솔루션 보고 그거 딸딸딸딸 외워갖고 시험 봐서 그거 똑같은 문제 나와서 잘 외워서 풀어 써서 쓰면은 A 받으면 와 하는 게 저였어요. 저의 모습이라서 정말로 그러면은 여러분도 보고서를 한번 이렇게 써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요즘에는 공모전 이런 게 많아요. 기업들에서 하는 게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제 제 멘티들 중에 공모전의 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어린데 이 요약하는 능력이랑 이 구도 잡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 공모전을 계속 트라이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시각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더라고요. 네.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는 대기업을 떠나서 스타트업을 가도 PT라는 걸 해야 되는데 피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이제 돈을 달라면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굳이 컨텐츠가 좋으면은 뭐 예쁘게 안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옛말에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는 게 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를 맞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네. 깔끔하게 보고됐을 때 인상이 첫인상이 다잖아요. 네. 정말로 초도 효과처럼 예, 고영성 맞습니다. 작가님이 좋은 내용 포스팅해주고 초도 효과가 다기 때문에 딱 했을 때 좋은 발표를 하는 게 낫지. 내가 내용 짱이라고 굳이 그거를 니들이 내 내용 알아서 이해하라고 그런 거는 실제로 이 좋은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유행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아니잖아요. 예. 그것만 달랑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발표라는 게 어렵고 예. 그거를 응축해서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예. 그것만 달랑 잘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거 잘하면 다른 것들을 웬만큼 한다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잘 쓰려면은 뭐 건덕지가 있어야 네. 이제 지지난 시즌에 작가님께서 어떻게 하면 글쓰기 잘할 수 있나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음. 재료 모으기도 돼야 되고 네, 자료 모으기. 보고서도 똑같아요. 근데 그럼 그 자리 어디서 모으냐? 회사는 여러분 솔직히 제일 좋은 게 구글입니다. 구글.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검색했을 때 그거를 빠르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뭐 내용을 다 구구절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어를 완전 완벽하게 잘할 필요도 없고 그게 여러분 다 우리나라는 테스트 개념이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대충 퉁쳐서 의역을 해도 보고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거에 그걸 완벽하게 직역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흐름이 있으면 레퍼런스 딱 붙이고 그 어느 정도 뜻만 전달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구글에 여러분 자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 구글링이 되는 거는 음. 그 보고서를 쓸 때 총알을 그러니까 구글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쟁 나갔는데 칼자루 들고 나가는 거고 구글링이 되는 사람은 기관총 들고 있는 거예요. 총균세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죠. 예.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다음에 그나마 네이버보다도 구글로 한글로 치는 게 훨씬 더 잘 찾아져요, 제가 볼 때. 뭐 지식인 뭐 이런 거에서 뭐 하드디스크 복구하는 법 이런 거는 좀 네이버가 생활 꿀팁은 훨씬 더 좋지만 네이버도 장점이 거의 엄청 강하지만 어떤 정보를 찾는 데는 구글이 정보와 지식은 예. 뭐 솔직히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예, 되죠. 예. 그 검색 알고리즘에서. 네. 근데 그거를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 회사에서 벙어리와 진짜 비벙어리의 진짜 싸움이라고 볼 정도로 여러분이 영어로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회사를 가도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강연에 쓰려고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기관이라서 외국이 우리보다 잘할 수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게 최근에 핫한 논문이 하나 나온 게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제 경제 전문가 패친들이 많아서 이제 네. 고영성 작가님도 계시고 어떤 독일 사람이 네. 이명박 정권 낙하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그 폐해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영어로 나온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논문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고퀄도 없더라고요. 그 친구가 서울대 와갖고 잠깐 교환학생 할 때 자료 모아갖고 그걸 다 썼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나라 비리에 대해서도 영어로 된 좋은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말씀하신 아까 왜냐면 우리는 되게 국내 필드이기 때문에 영어는 없다. 국내 비리를 국내가 제일 잘 알았는데 외국인이 그걸 되게 정량해서 잘 쓴 거예요. 하물며 이게 그런 것도 영어로 다 돼 있는데 여러분이 빵집에서 일을 해서도 그렇고 꽃집에서 일을 해서도 그렇고 어디서 일을 하든 영어로는 더 양질의 자료가 훨씬 더 방대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찾아서 한글로 살짝 그 진짜 상황에 맞게 의역을 해서 그걸 보고서로 쓸 수 있다면은 진짜 여러분은 사랑받는 주니어에서 추앙받는 주니어 모두가 데리고 가고 싶은 주니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되게 중요한데 예. 또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요약도 중요하지만 예.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풍부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 풍부한 자료 어디서 볼 것이냐? 예. 그 지식인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구글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구글링 한글로 할 것이냐? 아니죠. 영어로 구글링 그렇죠. 해야 된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로 구글링을 할 줄 알고 보고서를 읽을 수 있는 예. 리딩 능력이 있으면 예.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예. 뭐 완벽하게 하려고 예. 하지 말고 그 부담 때문에 접근도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시도조차도 안 하시는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뭐 논문을 안 써봤지만 논문의 장점이 뭐냐면 앞부분에 다 초록이 있어요. 네. 초록은 되게 또 이게 또 논문이요. 은근히 초록은 쉽습니다. 간단 여러분. 명료해요. 예,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초록만 읽어도 대충 알아요. 예. 어떤 내용인지 인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고서의 격이 달라져요. 격이. 달라지겠네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은 회사가 뭐 삼성뿐만 아니라 제가 연구소에 있었어도 그렇고 100%다 알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운치 기사면 진짜 맞아요. 네. 운이 따를 때가 많은데 그거를 막 다 그 메커니즘을 시시콜콜 다 따지는 게 아니라 결정의 순간에 명분의 싸움이거든요. 명분. 얼마나 더 논리적이냐, 얼마나 더 근거가 높냐. 그래서 손을 어느 편에 들어줄 거냐거든요.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A 안으로 나갈 것이냐, B 안으로 나갈 것이냐. 그건 근거 싸움이거든요. 근거. 그러니까 부장들은 그거 갖고 임원한테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장이 임원하고 싸움, 그 엄청난 신경전이거든요. 왜? 임원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부장은 어쨌든 실적을 내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장한테 총알을 줘야 되는데 임원을 쏴서 없애야 되니까, 임원을 굴복시켜야 되니까 네. 그 총알이 보고서고, 그 총알도 얼마나 더 양질의 총알을 줄 거냐, 얼마나 더 강력한 총알을 줄 거냐, 그게 근거예요. 근거. 그 뭐지? 그 어떠한 과학 논문에서도 예. 어떤 논문이 퀄리티가 높냐, 그런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료를 많이 보는 것일수록 퀄리티가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그냥 정량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거의 수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 때문에 당연히 많은 걸 보고 자료를 접하면 더 양질의 네. 어떤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뭐 명저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제가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깜짝 놀랐죠. 여기서 지금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갑자기 이 칼타이밍. 예? 그래서 왜냐면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뭐 그런 칭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엄청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런 거보다도 레퍼런스가 수백 개가 달려 있어요. 각 진짜 우리나라 책에, 솔직히 제가 우리나라 책 너무 아쉬운 것 중에 레퍼런스가 거의 안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악플 중에 네. 뭐 이렇게 레퍼런스가 많냐?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 제가 볼 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레퍼런스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레퍼런스가 많은 것도 불만이다. 예. 두 번째 레퍼런스 많으면 무조건 짜집기다. 예. 이게 두 개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런 예. 분들은 사피엔스 같은 거 한번 레퍼런스 몇 개 다는지 보셔야 돼요. 진짜. 예. 아니 제가 옛날에 뭐에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인가 그 레퍼런스가 1000몇 개가 달렸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국책 같은 경우는 정말로 레퍼런스가 많거든요. 예. 그게 그 내용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엮어서 새로운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다음에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거는 인용한 거다. 그거를 그렇죠. 말해주는 정직하게. 게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게 표절이 아닌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표절이라는 게 여러분 토시아나 똑같이 써서 하는 게 표절이 아니라 남의 내용을 남이 만들어낸 창작해낸 내용을 마치 내가 한 것인 그렇죠. 것 마냥 쓰는 게 표절인 거지.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네. 분명히 나왔는데 네. 그 내용을 똑같이 쓰면서 이건 내가 한 것처럼. 아니 회사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음. 다른 부서의 자료를 쓰면서 그거를 이 부서 출처도 안 쓰면은 그것도 회사에서도 표절이에요. 아예 다른 분야에서 다른 거를 보면서 다른 경험 안에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나오면 그건 표절이 아니죠. 네. 왜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다 독특한 거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똑같은 내용을 인용하는데 아이디어가 똑같다. 이거는 이게 표절인 거지. 근데 그거를 표시를 하면 괜찮지. 내가 여기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 한 다음에 이거 자기 아이디어처럼 이게 이제 표절인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를 하면은 보고가 회사 생활에 진짜 다고 전부고 네. 그 보고를 잘하려면 요약하는 훈련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보고서를 조금 더 탄탄하게 쓰고 싶다면은 구글링이 돼야 되고 기왕이면 영어로 돼서 뭐 영어를 굳이 뭐 완벽하게 100% 이게 독해 테스트가 아니니까 상황에만 맞게 잘 의역을 해서 보고서에다가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은 훨씬 탄탄한 보고서가 된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만 되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주니어가 될 것이다. 한번 이게 참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알았으면 저도 이런 훈련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나마 이제 박사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요약하는 훈련이 돼 있는데 그렇겠네요. 예. 그냥 엄청 힘들거든요.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다가 싸가지 없는 상사까지 만나면 너 이 새끼 이것도 못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죠.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젊은 친구 솔직히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랑 일했던 이제 서희룬이라는 대리는 저 만나기 전까지 4년 동안 특허란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특허 쓰는 법을 알려줘갖고 지금 뭐 거의 맨날 특허 확인이거든요. 작년에도 10개, 뭐 올해도 10개. 장난 아니네요. 예, 열심히 쓰죠. 뭐 다른 애들 한두 개 쓸 때 다 10개씩 쓰니까 거의 압도적이죠. 그래서 상위 고가를 2년 연속 맞았어요. 그리고 연봉도 많이 오르고. 왜? 한번 제대로 그렇게 훈련을 해보면은 여러분은 다 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보고서 얘기도 제가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보고서를 알고 만약에 보고서를 연습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돼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다시 제 이메일을 공지를 할 테니까 뭐 이런 그렇게 써봤는데 뭐 요약이 이게 맞나요? 제가 뭐 잘 모르는 분야에도 제가 최대한 읽어보고 이건 이렇게 더 줄여보는 게 좋겠다. 내가 문외한이지만 이쪽에 이건 중복 표현이다. 그런 건 제가 더 잘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가 또 앞으로 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글쓰기라는 게 그냥 어디서 쑥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그냥 갑자기 주지는 않는다는 거 연습하면 그냥 몸에 익히게 되면 쭉 잘할 수 있다는 거. 예. 이제 회사 시리즈의 마지막 덕목 어떻게 하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꿀 같은 회사 생활을 할 것인가. 마지막은 이제 관계. 제일 중요해요. 뭐 회사뿐만 그렇지. 아니라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듯이 네. 이제 회사 생활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 인간관계랑 그러니까 제가 또 퀴즈 하나 드리면은 왜 일반 인간관계랑 회사 인간관계랑 다를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떤 면에서? 이해관계? 맞는 말이죠. 어떤 예. 말이냐? 왜 일반 인간관계랑 뭐 관계 다 중요하죠. 근데 회사 관계는 다른 거는 회사 관계는 포텐셜이죠. 수직적이죠. 예.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일반 관계는 다 평등한 관계예요. 뭐 슈퍼 아저씨랑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평등한 관계인데 회사는 직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위계질서가 예, 있다. 아무리 구구려도 팀장은 있는 거예요. 네. 어디나 분명히 직급은 있단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랑 만나면 다 벌벌벌 떨리는 게 맞단 말이에요. 네, 왜? 맞습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거 맞는다는 것 자체가. 야, 표현이 되게 웃기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책에 썼지만 이등병이 장군 보고 쪼는 게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 쪼는 게 아니라 그 스타의 아우라에 쪼는 거거든요. 진짜. 뭐 솔직히 장군 제가 옛날에 악수해보고 깜짝 놀란 게 장군들 다 할아버지거든요. 네. 손이 생각보다 되게 여의신 분이 많아요. 제가 수방사에서 근무하면서 악수해봤을 때 목소리는 막 되게 막 우렁차갖고 왜 연설을 하도 많이 하셔갖고 목은 다 튀셨는데 막상 악수해보고 할아버지인 줄 알고 제가 3스타랑 악수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할아버지구나. 거의 60 다 됐구나 진짜. 와 이게 근데 내가 그 포스에 눌렸던 거구나. 그거를 그때 한번 되게 깨달았었거든요. 네. 근데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갖고 갈 것인가. 첫 번째가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원의 눈높이랑 대리의 눈높이, 사원 대리는 비슷해요. 근데 사원의 눈높이, 그러니까 과장부터 간부라 그러거든요. 매니저니까 매니저랑 이제 주니어의 눈높이는 달라요. 왜? 매니저는 말 그대로 제가 옛날에 직급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책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 끄덕끄덕도 참 명저인데 절판돼 갖고 이게 다 끄덕끄덕에 나와요. 다시 부활시킵시다.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그 직급 갖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사원은 사원이라고 치고 이제 대리는 어시스턴트 매니저거든요, 영어로. 그다음에 이제 과장은 과의 장, 부장은 부의 장. 근데 이제 그거는 표현이 좀 이렇게 뜻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떤 이제 조직 단위로의 이제 직급을 나눈 거니까.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요. 왜 그냥 무조건 일 잘하던 사원이 과장 가면 힘드냐? 롤이 바뀌거든요. 이제 대리가 이제 어시스턴트 매니저, 과장이 이제 매니저란 말이에요. 매니저는 ER 붙어서 이제 어간에 이제 ER 붙었으니까 사람이잖아요. 매니징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동안 예를 들어 일만 잘했으면 되는 게 사원 대리였는데 이제는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과장으로 가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대리 사원도 대리고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뷰가 바뀌어요. 그게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부장은 뭐예요? 디렉터거든요. 디렉터는 뭐예요? 디렉트 방향이에요. 방향. 디렉션. 네. 그러니까 이제 매니지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방향 설정을 하려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방향을 설정하면 그거에 방향을 맞춰서 매니저가 매니징을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매니징을 해주면 일을 할 거고 이 방향 설정의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임원은 뭐냐? 익스큐티브가 붙거든요. 그냥 익스큐티브 디렉터가 되고 익스큐티브 매니저가 되는 거거든요. 익스큐티브는 뭐예요? 그 익스큐티브가 실행하다예요.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들이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줘요. 그 사람들은 그걸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이 직급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냥 사람들이 이게 그냥 나이만 먹으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전혀 다른 일이에요. 패러다임이 퀀텀 점프가 탁탁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을 안 해서 매니저가 과장이 돼버리면은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회사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직급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인간을 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매니징이라는 거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친구들을 조금 아우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일만 잘해갖고 조기 진급한 애들이 일만 계속 잘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관리만 잘했던 사람은 계속 또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시 그러면은 과장에서 관리로 넘어갔다가 디렉터는 다시 정보에 대한 취합을 해서 그걸 결도 방향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사원이랑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또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일이 되게 하는 건 과장이지만 이제 일의 방향을 추진하는 거는 되게 하는 거랑 다른 거랑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단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그다음에 특히 대한민국은 뭐가 문제냐? 고용 문화가 이렇게 플렉서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자리 특히 대기업이 많잖아요. 대한민국 네. 한 자리만 계속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원래는 이직을 하면서 직급도 바뀌고 포지션도 바뀌고 그래 봐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하고 같은 얼굴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굳이 안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사원 대리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인간 나랑 하는 게 똑같다고. 되게 많아요. 그런 불만이. 네.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 근데 되게 짠한 얘기예요. 서글픈 얘기예요. 근데 막상 그 과장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 불만이 나오는 부서가 되게 많거든요. 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관리라는 게 이거 해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업무에서 뭐가 문제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회사 측면에서 자기 개발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안 되죠. 다 자기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게 이런 인간관계를 잘 갖고 가려면은 뭐, 그 눈높이를 잘 맞추고 방법이 일단 하나밖에 없어요. 독서밖에 없어요. 또 이건 독서밖에 없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경험이 풍부. 예? 경험이 풍부해야 이것저것 얘기거리가 많은데 경험이 없으면은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적인 얘기도 잘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교양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취미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솔직히 회사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 제가 부장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회사 다닐 때.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 뭐 시시콜콜한 얘기 뭐 인간들이니까 특히 대한민국이 근무 시간 집중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잡담을 엄청 많이 해요. 뭐 심심하면 커피 마시고 네. 뭐 안 그런 회사도 많겠지만. 근데 그래서 삼성은 막 집중 근무 시간이라서 커피를 아예 못 마시게 하는 시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점심 시간도 있고 하니까 퇴근하는 길에 같이 걸어 나가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좀 토요일 같은 때 출근하면은 조금 약간 더 예를 들어 특근이니까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분위기가 자유롭거든요. 유연하고. 예, 유연하고 다 나와 있지도 않고 몇몇 없으니까 조금 이제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독서를 많이 하니까 이거 읽고 얘기해주고 이것저것 저거 읽고 얘기해주고 아. 맨날 책 읽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금 능력 있는 부장들은 또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 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뭐 약간 컨트로버셜한 책이긴 하지만 김우중과의 대화를 좀 읽고 네.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뭐 저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그 김우중 씨 말에. 근데
언론으로 보는 것보다 음. 김우중은 이제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김우중이 이제 변호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대우가 자동차가 현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건 팩트니까 순위가 뭐 몇 위에 있었다는 거 그건 뭐 확인 안 해봤지만 만약에 사실이면 팩트니까 네. 그게 놀랍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GM이 이런 거 마티즈 같은 거 소형차가 없었는데 그거를 그 대우를 인수하면서 중국에다가 엄청나게 소형차로 돈을 많이 벌어먹었거든요. 그런 건 생각도 못 해봤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읽어갖고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 부장님한테 이거 토요일 날 얘기하니까 우리 부장님이 신나고 또 자기도 사서 다 읽었다고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그런 게 진짜 친해지는 거거든요. 또 제가 논어를 읽고 우리 부장님 제가 고전 좋아한다니까 이제 논어 읽고 부장님이 이거 논어 한번 읽을 타이밍이라고 왜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 못 다스리시는 것 같다고 이 논어를 읽으라고 논어 왜냐면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캐치프레이즈를 딱딱딱 한 줄로 잘 줘야 되는데 그럴 때 고전이 딱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거 뭐 고전이랄지 명언이랄지 잘 예, 알고 계시면 그렇죠. 한순간에 한마디로 딱 뭐가 더 예, 필요해요. 딱 한마디면 딱 논어는 박히는데 명언 진짜 명언 드립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언 진짜 명언 드립집. 진짜 아니 그 공자님은 드립의 황제 그렇죠. 황제 예. 진짜 칼 같은 소리 드립의 진짜 황제인데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 부장님이 너무 좋아갖고 옛날에는 술 한 잔 하시더니 내가 돈 다 줄 테니까 논어 한 권씩 다 사주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지는 거지. 네. 뭐 시시콜콜한 연예인 얘기하고 가십하고 그때는 그건 좀 약간 소모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 외적인 시간도 어떻게 하면 좀 프로덕티브하게 생산적으로 좀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가십 얘기는 하는 거예요. 가십은 소모적이죠, 솔직히 확실히.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편견이기도 한데 솔직히 그렇게 가십 많이 얘기하는 사람 치고 업계 잘 나간 사람 없죠. 네. 뭐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잘 나가는 사람 못 보고 독서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는 중간 이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잘 나가시는 분들은 틈틈이 시간을 내서 독서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가 간접 경험이니까 예. 경험을 많이 할수록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가져가려면 그다음에 이 관계가 이제 마지막인데 좋은 관계를 가져가려면 하나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작가님은 뭘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생각에는 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잘 가져가려면 하나의 능력이 딱 필요한데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작가님 추측에 의하면 능력. 저는 항상 그냥 관계를 하면 뭐가 먼저 주는 거?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하는 거. 맞습니다. 예.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여러분이 그렇죠. 맞습니다. 뽀록으로 되는 거 회사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인간관계 하면은 뭐 예. 이게 뭐 아까 생산적인 독서적으로 예. 대화도 좋은데 여러 업무를 잘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제가 일맥상통하는 게 뭘 주려면은 내가 업무를 잘해서 뭘 줘요? 보고서를 줘야 돼요. 대안은 아까 또 앞으로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도 주고 예를 들어 신사업 아이디어 회의할 때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싸바싸바 해갖고 친하게 지내갖고 같이 운동하고 정치만 젊어서부터 하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업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기술 업종이나 제조 업종 그다음에 결과가 딱딱 드러나는 마케팅 이런 데에서는 절대 오래 못 가요. 뭐 이렇게 뭐 결과가 딱딱 드러나지 않는 정치가 많이 필요한 업종도 있죠. 근데 이런 게 가시적인 결과, 정량적으로 딱 매출이 드러나는 업종들은 사바사바로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이 생기기 때문에 왜 실력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사바사바로 올라가면은 다 여러분의 동료가 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잠깐 올라가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회사 생활 자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따가운 눈총을 다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력이 안 좋으면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력 안 좋으면 그게 뭐 일단 이해를 못 하는데. 그렇죠. 맞네요. 실력이 없으면은 예. 부장님이 뭘 말해줘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잘 가지려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죠. 아주 그러니까 뭐 제가 아시는 분이 예. 있는데 상사가 바뀌었대요. 예. 바뀌었는 자기 스마트한 분이라고 왔어요. 거기도 중대기업 정도 되니까. 예. 근데 이쪽 분야 안 해봤어요. 그러면 예. 좀 초창기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예. 자기 또 똑똑하다 생각하니까 예. 그게 안 된 거예요. 예. 보고서를 내면 보고서를 이해 못하니까 예. 이거 보고서를 이해시키는 데만 시간 많이 걸리고 예. 근데 이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막
항상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예. 트러블은 생기고 예. 또 이 형이 뭐 지금 뭐 아니면 밑바닥 그 뭐냐 신입 사원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급 되기 때문에 예. 자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장이라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장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돌아버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약 먹는다고 지금 위장약 먹고 있다고. 그런 분들 많죠. 겔퍼스 하나 어. 빠시면서 오시는 분들 많죠. 아니 뭐 딴 걸 솔직히 인성까지 바르지 않는다고. 제발 내용만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이거는 하나 제가 이거 이제 완전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스크린 골프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도 하나 좀 꿀팁 알려드릴게요. 네. 뭘 해도 하나를 뒤지게 잘하면은 그렇죠. 어느 인간관계는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냥 골프도 소모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잘 치면은 맞습니다. 예. 엄청 인간적으로 그게 솔직히 좋은 건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아, 그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이제 삼성에 거기 동남아 총괄이 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골프를 거의 준프로처럼 치는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없는데 야구 선수 출신이어서 운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용어도 있어요. 다 정확히 알고 그 해부학적, 신체학적 원리도 다 알고 가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나이에 그런 게 없고, 아니 그 나이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제일 잘 쳤어요. 운동선수 나 거의 준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그 형한테 배우려고 삼성 임원들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더 이제 부장이랑 이런 상무급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도 특출나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지 말고 이왕할 거면은 독서도 개독을 조금 한번 해보고 개독이란 쭉 파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끝까지 한번 잘해봐서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뭐 저는 관계가 없는 듯 했는데 줄 수 있어야 되네. 예, 실력이 예. 좋아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뭐 회사는 뭐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동료 간의 사랑인데 이 동료 간의 사랑에서는 이런 진짜 팀원들 간의 사랑에서 가장 큰 매력은 지적 매력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업무적인 지적 매력도 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80으로 중요하다 치면 20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진짜 어떤 취미적인 거라든지 독서라든지 어떤 특별한 기술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 뭐 자동차에 대한 거라든지 뭐 야구도 그냥 뭐 어저께 야 롯데 이겼네 이게 아니라 뭐 메이저리그 역사 그렇죠. 돼가면서 뭐 저 야구를 잘 모르는데 무슨 용어 돼가면서 얘는 이래서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얘가 뭐 미국 포스팅 시스템이 뭔지 한번 쫙 설명해주고 우리 부서에 누가 있었냐면은 세금에 대해 진짜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연말정산에 1인자가 있었어요. 걔는 그때는 다 찾아요 걔한테. 맞네요. 예. 게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예. 여행에 대한 거 아유 그러면은 뭐 주변에서 다 물어볼 거잖아요. 어디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세요. 거기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만 한마디 해줘도 완전 회사 내 관계가 제가 예. 그러니까 아까 그 80도 물론 잘했지만 제가 회사 생활에서 왜 인간관계가 좋았냐면은 제가 회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부장님들이 야 치맥하자 싫은데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죽이고 싶죠. 진짜 짜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 하고도 친하게 잘 지냈고 오늘도 부장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신책이 나 책 샀어? 그러면서 연락 왔어요. 네. 나 근데 그 이제 상무님 성함에 범자가 들어가셔갖고 제 책에 이제 사자가 있는데 상무님 그 베스트셀러 되면은 그 사자 그거 상무님입니다. 그러니까 또 립서비스 한번 알려주고 나 원체 친해니까 아니 내 친구도 잘 안 사주는데 우리 상무님 그렇게 진짜 바쁜데 나 책 사서 빨리 왔으면 좋겠네. 흐흐 이렇게 해요. 귀여워요 우리 상무님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있겠네요. 좀 확장을 하면 내가 만약에 다양한 경험을 한다면 예. 상대방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거. 그렇죠. 저도 작가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제가 거예요. 이제 예. 강의를 할 때도 효과가 좋을 때는 뭐냐면 예. 제가 베스트는 교회에서 할 때 예. 제가 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할 수 있으니까. 성경 인용할 수 예. 있고 말씀으로 드립은 아니고 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 하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쏙쏙 박히니까. 그리고 제 경제 경영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재택 카페인데 이제 독서 좀 해보자 강의를 하는데 예. 그 중간에 특히 이제 강의 중간 때는 얘기 안 하지만 AS가 아니라 질의응답을 할 예. 때 예시를 많이 들어줘요. 경제 경영이나 예. 관련된 거.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저한테도 보니까. 옛날에 그라샴의 법칙처럼 이제 네, 악화가 맞습니다. 양화를 몰아낸다. 이게 야. 이제 책으로 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박사님 이공계 박사 논문과 관련된 책이 좀 있었어요. 예, 예. 그 책을 읽으니까 박사님이 에피소드가 되게 더 다가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좀 더 잘 할 수 있고 예. 제가 맞장구 쳤을 수 있고 뭔가 이제 더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다양한 경험하시면 저희가 좋은데. 엄한 얘기했나요? 저희가 인생 공부라는 팀이 이제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그룹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통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소통하는 게 작가님이랑 저랑 제일 많이 회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죠. 예. 저도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작가님처럼 경제 전문가 아니지만 뭐 읽을 건 다 읽었단 말이에요. 네. 장하준 책도 다 읽고 네. 그다음에 말콤 글래드 책도 다는 안 네. 읽어도 아웃라이어도 읽고 티핑 포인트도 음. 읽고 그다음에 작가님이 읽으라는 것도 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도 읽고 이제 다 읽었단 말이에요. 탁월한 아이도 읽고 있고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만약에 몰랐으면 이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거 언제 설명해줘요? 좀 읽어야지.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가 되기 때문에 탁탁탁탁 이게 탁탁탁 진짜 무릎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다음에 제가 하나 아까 또 얘기해 드리면은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기 전부터 꾸준히 했던 게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했던 게 학습 컨설팅이라는 거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일단 자녀가 있는 분이 저한테 걸리면은 거의 악마의 갈고리에 걸리는 것처럼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자녀 포크. 빠져나갈 수가 없어. 코가 깨면은 자녀 문제에 걸리시면 어떤 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차장 과장급 애기들이 어려서 저랑 얘기는 안 하지만 부장급들은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저한테 얘기 한번 쓱 들으면은 너 주말에 시간 좀 되니 우리 아들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따로 이제 바빠갖고 만나드린 적은 없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제일 인생에서 힘든 게 자식 농사란 말이에요. 그 제일 힘든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줘도 그게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운이 좋게 그런 쪽에 재주가 있어갖고 되게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 거 회식을 안 하는 걸 다 퉁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업무도 업무대로 잘하고 여러분도 취미도 그냥 TV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끔가다 이렇게 쉬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의 취미를 가꾸세요. 그 가꿔서 그게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겨서 티핑포인트를 넘겨서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은 그런 게 다 사회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하려면 덕후는 되자. 네, 덕후는 되면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설득의 심리학의 1번은 상호성의 법칙이거든요. 예. 사람들은 무언가를 받으면요. 그걸 무조건 갖고 주게 돼 싶은 있어요. 예. 갖고 싶은 강박관념에 빠지게 돼요. 예. 그럼 뭔가 줄 수 있는 입장이면 그 자체는 엄청난 관계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직장 생활 꿀팁을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네, 해주세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 능력이다. 학습 능력이다. 학습 능력 대학이 끝난다고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시험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다. 정말로 매일같이 여러분 시험에 빠질 것이다. 이거를 잘 이기려면 학습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 이제 그 세부 카테고리로 여러 가지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툴을 배우자. 그래서 인생의 효율을 올리자. 업무의 효율을 올리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디테일. 진짜 디테일이 그 시작이 반이면은 디테일이 나머지 반이다. 디테일은 여러분에게 신뢰감을 선물할 것이다. 그다음에 디테일을 여러분이 빠뜨리면은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거에 반감될 것이다. 세 번째, 회사는 치맥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로 얘기하는 것이다. 보고의 핵심은 요약이다. 그다음에 그 요약에 여러분이 어떤 근거를 더 나중에 더 하고 싶으면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건 구글링이 좋다. 근데 구글링도 기왕이면은 영어로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은 요약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독서를 하고 서평을 써보고 요약하는 훈련을 해보자. 네. 마지막 관계. 관계는 이제 직장 상사로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직급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적 매력이 있으면 좋다. 예,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실력이 있어야 줄 게 있고 실력이 있어야 대화가 된다. 알아듣기도 하고 맞아요. 업무적으로는 예.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예. 어떤 그냥 일반 관계 속에서도 뭐 예. 그렇게 주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을 끝으로 회사 생활 생존 꿀팁. 와,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 졸업 선물 추가한 기념으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아니 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네요. 진짜 저도 이거 박수가 나오긴 처음이네요, 그렇죠? 제가 봐도 왜냐면 이게 너무
회사 가기 전에 누가 이런 거를 여러 번 저한테 설명해주고 요렇게도 설명해 저렇게도 설명했으면 내 말이 준비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내 회사 말이. 가면서 막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사 가서도 되게 뭐 회사에서 막 깨지고 혼나느라고 버리는 시간을 더 유용하게 써서 헬조선 하니 이렇게 빈도수가 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구조적인 문제는 있지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끔 예. 저희 인생 공부에서 예. 마련하고 있으니까 예. 게다가 우리 내는 책들도 예.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예. 책들이 있는 거니까 예. 졸업선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들로 읽으시면서 저희가 하시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쓰고 싶은 책이 작가님 특히 많지만 제가 이제 막 주문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학습법에 관한 책도 좀 제대로 써보자. 그런 고등학생 학습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학습을 그러니까 학습하면 그렇죠. 무슨 수능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독서도 학습에 포함되는 범주니까 진짜 공부란 무엇이냐. 우리 인생 공부잖아요. 인생 평생 공부, 하는 게 예, 공부인데 예. 정말로 그래서 그걸 직장이랑 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좀 모두에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왜 보통 사람이 책 500권 1000권 읽는 거 힘드니까 저랑 작가님이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열심히 경험을 추려내서 친구들이 또 고민하는 걸 제가 열심히 캐치해서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일반 서랍을 하나 써보자 해서 그런 것도 열심히 그건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저희가 준비하고 네. 있는 것도 있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더 노력을 해서 뭐 많은 분들을 하는 것도 목표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람찰 것 성장할 같아요. 예.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메인 요리 먹었으니 이제 이제 디저트로, 디저트로 또 제가 작가님의 꿀팁 예, 시리즈 꿀팁. 그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가. 근데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효율성의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300권을 읽었지만 그때는 막무가내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멘토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책을 막 읽기 시작해가지고 게다가 금융 위기 때여가지고 서점 가면 그냥 신간을 쓸어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멘토를 해줬다면 엄청 중요하죠. 300권이 아니라 100권 정도에서 멈췄을 거예요. 이게 어떤 책은 한 권이 50권, 100권 되는 책이 있거든요. 졸업 선물 같은 책처럼. 진짜로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딱 읽으면 항상 옆에 가까이 두고 고시보고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으면 다른 것들 안 볼 수 있는 책이 많이 있어요. 제가 300권 읽었을 때 300권 읽은 양 자체는 자랑이지만 무식했던 거예요. 제가 선별이 있었으면 그 100권 정도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다른 걸 읽었을 그렇죠. 거예요. 더 효율적으로 읽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삽질을 하지 마시라. 저도 그 공감하는 게 책 예. 사면 30%는 1년 있다가 다 알라딘으로 직행해요. 왜냐면 맞습니다. 왜냐면 꽂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예. 안녕해야 돼요. 어쩔 수 예.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의 타율이 2R이라면 제가 3R. 여러분의 3R, 4R로 올려줄 수 있는 꿀팁이고 이건 제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 저는 이거예요. 내가 책 쓰는 분야 있잖아요. 책 쓰는 프로젝트 들어갈 때 말고는 타율이 높아요. 왜냐면 거의 제가 이 전략을 쓰기 때문에 타율이 높은데 제가 막상 들어갈 때는 타율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야를 쓸어 담아야 됩니다. 왜냐면 단점도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 분들은 그게 아니시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꿀팁만 아시면 2R 타자가 3R, 4R 되면 그렇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책 한 권은 충분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연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타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첫 번째 예. 대원칙입니다. 예. 베스트셀러는 믿지 않는다. 왜죠? 원래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뭐 미학학이나마 그런데 제가 이거 뭐 6번째 책을 쓰고 또 출판사의 버금가게 출판 시장을 봐왔어요. 저도 이제 신 박사님만큼은 아니어도 되게 면밀하게 살피는 거거든요. 그렇죠. 베스트셀러와 좋은 책의 상관관계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 가깝고 마케팅 빨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게 항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맛집은요 대부분 사람 많은 데가 확률적으로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맛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맛있다가 한 대를 먹으면 대부분 다 맛있어요. 극히 미식가 말고.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은요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좋은 책과 안 좋은 책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항상 얘기지만 제가 초창기 때 명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쓰레기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다고 좋은 책이 아니에요. 게다가
거의 이 출판 시장도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 법칙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나중에 역추적을 해서 본다면 원래 그 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베스트셀러가 될 확률이 높다. 아니면 큰 조직이 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원래 베스트셀러 작가가 책 될 수 있다와 조직이 있다는 좋은 책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때문에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조금 믿지 제가 않는다. 말을 수정하면은 베스트셀러라고 무조건 믿지 않는다가 맞게. 왜냐면 그렇죠. 베스트셀러에 가끔 좋은 책도 많으니까 아, 그렇죠. 무조건 믿지 않는다. 그렇죠. 예. 베스트셀러라고 무조건 좋은 책이라고 예. 믿지 않는다.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을 보증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그렇죠?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근데 지금 좀 특이합니다. 없다. 예.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시장은 제가 봐왔던 시장보다 어느 때보다 고퀄리티 책이 많이 베스트셀러였어요. 많죠 지금 그렇죠. 제가 깜짝 놀라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예. 거의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웃라이어예요. 예. 이 정도 상위 베스트 올라온 예. 책 중에 좋은 책이 많은 시장 없어요.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예. 이거 뭐 제가 봤을 때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보통은 또 신영복 선생님 책이 또 많이 네, 올라와 그렇죠. 있어서 다 예. 그걸 명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드문 케이스였고 예. 베스트셀러고 항상 좋은 책은 아니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예. 베스트셀러가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예.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고수를 활용한다. 음. 고수를 활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 책을 많이 읽으면 필연적으로 알게 되는 게 예. 좋은 책이 뭔지 알게 되고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독가들은 내가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좋은 책을 읽었다. 그렇죠. 그거를 자랑하고 공감을 얻는 걸 매우 좋아해요. 예. 때문에 저도 책을 많이 읽지만 제가 이웃하고 있는 파워블로거나 페북에서 주로 보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독가들이에요. 그래서 책을 추천해 주십니다. 읽으면요 타율이 매우 올라가요. 그렇죠. 지금 최근도 제가 책을 읽는 타율이 되게 높거든요. 다 제가 추천 받는 겁니다. 때문에 고수를 활용하는데 그럼 누가 고수냐? 첫 번째는 어차피 믿음이거든요. 전 믿는데 일단은 저와 우리 인생 공부 신 박사님 예. 믿어보십시오. 예. 먼저 믿어보시고 예. 보신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가 좋아요 누르고 예. 댓글 달고 칭찬하신 분들이 아니,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공유해드리고 이게 이제 고 작가님이 본인 입으로 말하면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면 제가 이 고 작가님을 팀 멤버로 가장 1순위로 영입한 것 중에 하나가 제 패친에는 초고수들이 많아요. 네. 초고수들이 진짜 네. 분야별로 초고수들이 많은데 그 고 작가님이 꾸준히 그동안 북 큐레이션을 해오셨어요. 그 10점 만점에 9.5, 10점 만점에 8점 이런 게 네. 있었어요. 근데 저도 거기서 저는 진짜 포스팅 찾으면 나와요. 고 작가님 이러지 좀 말라고 스트레스 받는데 자꾸 9점짜리 오니까 계속 사기만 하고 못 읽고 있다고 그런 적도 있는데 제가 그 9점짜리 읽어본 거 일단 제가 읽어봤을 때 다 최고의 책이었고 네. 점수도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디지털 치매가 똑같은 류의 책인데 네. 스토리텔링 부분에서 디지털 치매가 2점 깎였나요? 8점인가? 네. 정확해요, 진짜. 네. 둘 다 좋은 책인데 디지털 치매 너무 아저씨가 데이터만 나열하셔갖고 이렇게 재미가 없고. 그렇죠. 네. 근데 니콜라스 칸은 정말로 이 나레이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그렇죠. 사람이고 예. 정말로 이 점수도 틀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으세요. 이 고수분들도 다 하면 이거는 믿고 보는 책이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또 작가님도 실력이 더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반박이 들어와요. 그렇게 또 컨트롤 버전한 뭐 100% 잘하는 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95% 이상이라서 선정률이 그냥 여러분들 일단은 뭐 믿고 고영석 작가님이 이제 고영석 북큐레이터님께서 해주시는 책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랑 신 박사님 한 다음에 실험을 해보세요. 항상 실험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있어요. 궁합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책이라는 것은 약간 취향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만말로 얘기해서 문학 좋아하는 사람은 인정하고 저희는 문학은 거의 안 읽어요. 저는 문학 안 읽거든요. 문학 좋아하는 사람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주변 보시면서 한번 궁합을 보세요. 예. 이 사람이 추천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몇 번 하다 보면은 신뢰가 간다 안 간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제가 다독이 한 1년에 50권 말씀드리잖아요. 충분히 그 정도는 추천 도서로 9점 이상씩 책 그냥 타율 진짜 장난 아니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시고 두 번째로는 좀 책을 좀 읽는 수준이 좀 올라가셨다. 그럼 파생 독서를 하는 겁니다. 파생 독서는 책을 읽다가 그 책이 좋은데 이 책을 인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용하다 보면 인용 내용이 되게
매력적인 게 있어요. 예. 오늘 요약을 말씀하셨지만 예. 책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요약 능력입니다. 예. 내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 소개해가지고 예. 이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하려면 예. 어떤 책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해야 돼요. 짧게 다 음. 내용을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그걸 보면은 그 책에 대한 요약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작가가 이 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책 내용도 괜찮은데 호기심이 일으키는데 이 작가가 칭찬도 해. 그 책은 일단 사보는 거죠. 사보는 거. 이게 파생 독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세상에 책으로 세상 읽기에서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 했는데 그 책 읽고 나와서 제가 지금 건진 책이 그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인데 너무너무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책도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게 파생 독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온 작가가 칭찬해주는 책 혹은 요약한 내용이나 인용한 내용이 되게 매력적이다. 저는 이 방법에 200% 동의하는 게 네. 대학원도 리뷰 페이퍼를 읽으면은 거기서 찍어주는 페이퍼들이 있어요. 인용한 페이퍼들. 예. 그 페이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똑같습니다. 100%. 네.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번 믿었던 저자 또 믿어본다. 아, 좋죠. 이게 이제 다작을 하시는 분 작가를 보면은 평균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실망할 수 있겠지만 좀 고퀄리티의 책을 쓰신 분이 뭐 두세 개 다작하신 분이다. 그러면 다음 책이 좋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수준을 반영하는 거고 어떤 내용만 울거먹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계속 발전합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더 많은 것들이 그전에 공부했던 것과 더 덮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정말로 명저라고 해서 본인이 읽었는데 좋다 하신 분이 책이 나오면 일단 사보세요. 그러면은 타율이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 이건 조금 이제 업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MD의 선택. 이거는 아마 좀 잘 아신 분이 없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선언 기준입니다. 일단은 온라인 선언 기준으로 각 그 카테고리별로 인문 카테고리별로 MD들이 뽑죠. MD들이 미는 게 있어요. 예스24는 예스24의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한 권만 합니다. 한 권만. 그리고 알라딘은 MD의 선택 5권을 합니다. 그리고 교보 온라인은 뭐 2주의 책 예. 해가지고 5권을 선별합니다. 예. 그 선별을 하는데 선별하는 얘기는 뭘까요? 서점이 이걸 민다는 거예요. 민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팔릴 책이다 이거는. 예. 때문에 일단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사람들은 무조건 선택이 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데 올렸을 경우에 예. 이 책은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봐보세요. 예. 왜냐하면 단순히 팔릴 걸로 올리지 않고요. 예. 만약에 이 MD가 이걸 올렸어요.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야. 사람들이 샀어요. 근데 이게 정말 쓰레기 책이야. 그럼 그 MD는 어떻게 될까요?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니, 때문에 퀄리티에 있는 책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성과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책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인생에서 거짓말 안 하는 애들이 돈이죠, 돈. 그렇죠. 그래서 MD들은 그걸 수없이 하기 예. 때문에 당연스럽게. 예. 근데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다 괜찮지만 특히 알라딘 MD가 또 괜찮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스의 선택이랄지 MD의 선택이랄지 저는 종종 사보는데 진짜 예. 괜찮아요. 예. 2주의 남다른 책을 보실 때 만약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었던 사람이 올라오면 무조건 한번 이게 사보십시오. 좋은 거죠. 예를 들면은 고영성 작가님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추천한 독서법인 남독을 할 때 이것저것 읽을 때 또 막 이것저것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MD가 추천한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보면은 남독인데 하이 퀄리티 남독 그렇죠. 될 수가 있는 거죠. 타율이 올라가는 예. 거죠. 그렇게 응용을 예. 해서 남독 대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D가 선택할 때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아닌 경우에 더 신뢰가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냥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냥 예. 무조건 팔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6번째는요. 이벤트 서평 무시합니다. 이게 출판사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뭐 홍보 전략 중 하나가 그냥 이거 뭐 이벤트 서평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돼 있어가지고 예. 이벤트 서평일 경우는 책을 주고 서평을 쓰게 하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에 이 책은 출판사에서 받아서 썼습니다가 나옵니다. 예. 이런 거는 다 무시하세요. 예. 왜냐면 신간 뭐 나오지도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 아니야. 읽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서평이 서평이 뭐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게 막 나와.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서점 서평이 생각보다 별로인 거예요. 예. 예, 이게 오히려 의미가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부탁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벤트 서평은 이렇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예. 되고요. 그리고 번역서의 경우에는 제가 늘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예. 아마존 평점하고 좀 궁합이 맞아요. 예.
그거 좋은 방법인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게 없어요. 그 예. 뭐지? 서평 같은 경우가 최근 아마존 서평 보면은 그 최 왼쪽에 예. 3개의 서평이 나옵니다. 예. 이 3개를 어떤 거냐면 내가 너 서평을 봐서 예. 책 사는데 도움이 됐다. 예. 책 안 사는데 도움이 됐다. 예. 그거를 많이 받은 거예요. 예. 공감을 많이 얻은 겁니다. 예. 때문에 왼쪽에 있는 3개의 서평은 매우 좋아요. 그래서 평점과 함께 예. 서평을 읽어보는데 예. 막 길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평점이랑 한 3-4줄만 읽어보면 돼요.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이 좋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마존에서 그냥 우리 온라인 서점 보면 원서 제목이 나와요. 예. 그 제목을 검색을 합니다. 평점 확인하고 이거 되게 제가 볼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아요. 이거. 평점 확인하고 예. 서평 보세요. 대신 네. 평점이 몇 명이 매긴 게 나와요. 예. 5명, 10명 매긴 네. 거는 신뢰할 수 없겠죠, 예. 여러분? 근데 표본이 예, 커지면 커질수록 30명, 40명, 100명 되면 진짜 그게 좋은 아이디어. 이거는 신뢰할 수가 되게 있습니다. 굿 아이디어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왼쪽에 애들이 그 서평 보면은 그냥 어떤 일변도로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신 이 번역서는 그 다음 난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번역이 개판이면 이건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책이 필리처 받은 상 뭐 아무리 예쁜 있고요. 여자도 화장 잘못하면은 못생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유명한 책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서평 하단 보면은 예. 꼭 번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왜냐면 이게 유명했기 때문에 예. 외국에서 잘 팔린 책이기 예. 때문에 읽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서평에 얘기해요. 자기 잘난 척 하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번역가님처럼 믿고 보는 번역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죠. 예. 이건 선생님은 예. 투자 쪽에서는 예. 최고입니다. 그냥 믿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 쪽에서 양병창 선생님 같은 분 그렇죠. 믿고 최고죠. 보는 번역가들이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번역을 보실 때 이게 좀 다독이 되면 좋긴 한데 번역서에 갈 때 당연히 그 저자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번역가가 뭘 번역했는지 보십시오. 왜냐면은 그 번역가도 쓰레기책 번역 절대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여러분한테 제가 위로를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게 가끔 여러분이 내가 독서를 못하는가가 아니라 번역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번역이 난잡하게 돼 있어서 난해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걸 오히려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제가 국내 저자는 0.5점 플러스잖아요. 네. 그 중에 0.3점은 국내 저자가 별로 훌륭한 저자가 없는데 있어져서 고맙다는 거고요. 예. 0.2점은 국내 저자가 쓰면 대부분 읽기가 편합니다. 예. 대중성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미 전도 잘 클리어가 들어오고. 예. 그래서 번역서 같은 경우는 번역가의 프로필을 훑어본다. 예. 그리고 만약에 책이 좀 독서력이 쌓이면 예. 번역하신 분은 항상 어디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거든요. 예. 쭉 보면은 자기가 봤던 책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냥 번역 퀄리티가 보입니다. 예. 아, 이분은 이거 했구나. 음. 아, 사는 거지 뭐. 사는 거지 뭐. 예. 사는 거지 뭐. 이게 예. 됩니다. 예. 그래서 번역서를 볼 때는 1차적으로 예. 아마존 평점과 서평 한번 훑어보시고 두 예. 번째로 번역가의 예. 프로필을 확인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프 서비스 안 가는 편이에요. 예. 책을 좀 많이 사는데 뭐 가서 들고 오기 힘드니까 온라인 서점에 사는데 긴가민가한 책들 있잖아요. 예. 같은 경우는 직접 가가지고 예. 훑어봅니다. 훑어봐가지고 이제 직접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최종 확인할 때 오프에서 보게 되는 거고요. 대신 너무 매대에 많이 드러난다 그 책을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많이 팔기 위해서 신작 위주로 많이 되거든요. 예. 매대는 한정돼 있으니까 온라인은 아니지만 예. 오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많이 팔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항상 소셜 애니멀 얘기하는데 제가 왜 소셜미디어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냐면요. 슬픈 사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뭐 질문해서 맞추면 책을 주는데 예. 소셜 애니멀 책을 줬습니다. 예. 하루는 제가 교보에서 한 적이 있어요. 교보 강화문에서 예. 강의를. 당연히 이 정도 책은 웬만큼 있을 거라 했는데 이 책이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저기 구석탱이에 정말 약간 거의 맛이 가서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이 명저가. 충격적이네요, 예. 진짜. 이 명저가. 그 광화문 교보 제일 큰데.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진짜 숨어있는 명저는 오프에서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예. 내가 먼저 이것이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때문에 만약에 오프에서 가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많이 찾아보시고 갔을 때 타일이 올라가는 거고 정말 숨은 명저를 보시기 위해서는 그냥 오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찾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이제 스테디셀러 코너로 가시면 스테디셀러 그나마 베스트셀러보다는 조금 더 상관관계가 있다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꾸준하게 팔리는 그렇죠. 책이니까 그 정도 이제 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예.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아유 제가 볼 때 저도 뭐 책을 뭐 작가님이나 이런 뭐 다독가 분들 독서꾼들에 비해서 안 하지 저도 독서를 많이 하는데 네. 1년에 100권은 하니까 50권에서 100권 사야 하면은 기본은 하잖아요. 다독가죠, 예, 그 정도. 근데 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솔직히 저는 뭐 다 잊으시고 저희가 이제 북 큐레이션을 꾸준히 해드릴 거예요. 다양한 분야로 그것만 그냥 보셔도 돼요. 제가 네, 볼 때.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읽고 그거 하시면 저한테 말아서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진짜 그 정도는 해야죠. 추천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최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 때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건 가난뱅이건 똑같이 갖고 있는 건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아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저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삶을 살고 더 양질의 삶을 사는데 보탬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인생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예. 정리하면 오늘 회사 생활 잘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안에는 독서가 있습니다. 예, 독서가 독서 핵심이에요. 시간 많지 않지만 좋은 책을 읽어야 되죠. 예. 제가 말씀드린 전략과 종합해가 예. 한다면 좀 더 제가 멋진 오늘의 마지막 이제 명언으로 예. 작가님 거를 딱 대변해서 하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항상 말이 있는데 네. 독서는 시간을 쪼개서 짜내서 하는 게 독서다. 그렇죠.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네. 쪼개서 짜내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게 독서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독서 하나하나가 모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없는 시간도 만드세요, 예. 여러분. 예. 그렇게 다 같이 함께 공부하는 인생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달려왔네요. 예. 희망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오늘 그 추천법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 나 뜨겁다. 아니요, 뭐 이렇게 근데 칭찬했죠. 나 이거. 오늘 박수가 나왔어 진짜. 박수가 듣는데 나왔어요. 박수가 나왔어. 저희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